살루톤 제3과 수와 격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조어 또는 단어 형성을 위한 문법이라고 하자면은 핵심적으로 여기 제2과와 3과를 아심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또 나오는 접사와 4과 이후 몇 가지 과에 나오는 접사를 이해를 잘 하심으로써 이렇게 편하게 조어할 수 있구나, 단어 형성, 단어를 만들어서 쓰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3과는 트리아 레지오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차례 레지오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레지오노는 과정, 수업 등등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누와 두와 트리아하고 지금 세 번째의 하는 뜻으로 트리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트리가 하나, 둘, 셋 하는 셋이고, 아는 형용사 어미인데 수사에 붙으면 셋째의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수사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사의 수와 격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사의 복수에는 복수음이 요, 에스페란토로 하자면 요가 되고 영어로 하자면 제이가 되죠. 복수음이를 목적격에서는 목적격 어미 no, 영어로 하자면 n이죠. 이것을 붙여서 사용한다. 표에 보시면은 예가 되는 단어가 포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뽐까지가 불어에서 보면 뽐이라고 합니다. 사과를. 뽐까지가 사과라는 뜻이고 명사음이 오가 붙어서 포모라는 하나의 단어를 제대로 형성했습니다. 복수는 뒤에 영어로 하자면 제이자를 붙여서, 에스페란토는 요입니다만은 제가 에스페란토 문자 이름을 붙이면 아직도 많이 어색할 것 같아서 영어를 계속 들먹이고 있습니다. 포모이 하면은 사과들, 또 목적격 어미, 이미 앞과에서 잠깐 했습니다만 목적격 어미를 붙여서 포몬 하면은 사과를 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과를이 됩니다. 그러면 복수와 목적격을 같이 붙여서 오인, 명사음이 오와 복수음이 요와 목적격 음이 노를 합쳐서 오인을 붙이면 사과들을 이라고 되죠. 포모인 하면은 사과들을 이 됩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서 형용사의 수와 격을 또 보시겠습니다. 형용사의 수와 격은 수식하거나 서술하는 명사의 수와 격과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표를 보면 베엘라, 앞에 과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베엘라는 아름다운, 예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서는 형용사를 복수로 쓰는 말이 없습니다만, 가령 산이 높다 하면은 산들은 높다 하더라도 똑같이 높다가 되고, 높은 산 하면은 높은 산들 하더라도 높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페란토에서는 불어처럼 수 표시도, 형용사에서도 수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 표시도 있고요. 그래서 베엘라가 아름다운인데 앞에 사과와 연결시켜서 베엘라 포모, 예쁜 사과 이렇게 말할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와 있는 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쁜 인형이라고 한다든지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한다든지 등등 다른 말에도 다 쓸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사과와 연결시켜 본다면 베엘라 포모, 예쁜 사과, 베엘라이 포모이, 예쁜 사과들, 여기서도 예쁜 들 하진 않지만 예쁜에서도 역시 복수 표시가 들어갑니다. 예쁜 사과를 하자면은 베엘란 포몬, 예쁜 사과들을 하자면은 베엘라인 포모인 이렇게 됩니다. 아래 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부분에 필요한 설명을 하고 번역을 해서 달겠습니다. 처음 몇 과를 공부하시는 초보자들께서 보신다면은 긴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 강좌 같으면은 다시 또 클릭해서 들어볼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들어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차차 설명을 좀 더 짧게 하고 길게 하는 것을 피해서 더 많은 예문과 내용을 다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Rosoi estas floroi, floroi estas bellai. 쭉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Rosoi estas bellai floroi, leono kai tigro estas bestoi, bonai infanoi lernas diligente, Mario manjas pomon, Carlo havas novan libron, sovaĝajn bestojn Elizabeto ne amas. La homoj amas pacon kaj malamas militon. Malsaĝa amiko estas danĝera malamiko. 예문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한 문장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Rosoi estas floroi. 앞에 과에서 Roso estas floro 라는 문장을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수 표지만 달렸죠. 그래서 장미들은 꽃이다, 꽃들이다 라는 말이죠. Floroi estas bellai. 꽃들은 아름답다. 역시 아름답다에서도 형용사가 복수 표지가 달린다는 것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Rosoi estas bellai floroi. 장미들은 아름다운 꽃들이다. Leono kai tigro estas bestoi. 사자와 호랑이는 짐승들이다. 짐승이다. 한국말답게는 짐승이다죠. Bonai infanoi lernas diligente. Bonai 앞에 다른 예문에서 bonai knabo이라고 나왔습니다. Bonai infanoi lernas diligente. 착한 아이들은 앞에 knabo는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인파노 앞에서는 knabo는 영어의 boy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인파노 같으면 영어의 child에 해당되겠습니다. 착한 아이들은, 착한 어린이들은 lernas diligente, 부지런히 배운다 라는 뜻이죠. 마리오 만자스 포몬, 마리오가 사과를 먹는다. 만지는 먹다입니다. 만즈까지가 어근이죠. 어근이면서 동사에는 어간입니다. 사과를 하니까 포모라는 명사 다음에 목적격 어미가 붙었죠. 포몬이 됩니다. 카를로 하바스 노반 리브론. 카를로는 새 책을 갖고 있다. 하바스가 갖고 있다라는 현재가 됩니다. 하비가 동사의 원형으로서 가지다고 하브까지가 어근 또는 어간이 되죠. 아래 예문에 소바자인 베스토인 엘리자베토 네 아마스. 소바자 베스토라는 말은 앞에서 나왔습니다. 야생 짐승이라고 했는데 복수 표지와 목적격 표지가 같이 있죠. 그래서 야생 짐승들을 엘리자베토는 사람 이름입니다. 엘리자베토는 네 아마스. 아마스도 앞에 나왔고 네는 처음 나옵니다만은 뜻을 짐작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원래 부사입니다. 그래서 아마스는 사랑한다인데 사랑한다 또는 좋아한다. 네 아마스는 사랑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죠. 그래서 엘리자베토는 야생 짐승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인데 야생 짐승들을 하는 말을 앞에 갖다 놓아도 의사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어순이 바뀌었습니다만 강조할 말이라고 보아서 목적어를 앞에 갖다 놓을 수도 있죠. 보통의 어순 같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나옵니다만 에스페란토는 우리 한국어처럼 이 격 표시가 목적격에 있기 때문에 어순이 더욱 자유롭게 변화된 상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La homoi amas pacon kai mal amas militon. 사람들은 amas 사랑한다, pacon은 평화합니다. 평화를 사랑한다. kai라는 말은 처음 나옵니다만 접속사로서 그리고 영어의 and와 같은 뜻입니다. mal amas는 미워한다죠. militon은 전쟁, 밀리톤 하니까 전쟁을. 다시 보면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싫어한다 또는 미워한다. 마지막 예문 말사자 아미코 에스타스 단제라 말 아미코. 아미코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말사자 아미코. 사자는 현명한, 말사자는 어리석은이죠. 접두사 앞에서 했습니다. 어리석은 친구는
단제라는 위험한, 말아미코는 적이 되겠죠. 아미코가 친구라고 했는데 말아미코는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 말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위험한 적이다. 일종의 격언이죠. 어리석은 친구는, 또는 어리석은 군사 용어에서의 우군은 위험한 적과 같다라는 뜻이죠. 자, 거기까지로서 예문을 마치고 전미사, 아래 전미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미사 세 번째 나오는 전미사로 여성을 뜻하는 전미사 in이 있습니다. 영어 예를 자꾸 듭니다만, 영어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 한국에서는 중등학교 교육에서도 벌써 영어를 상당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기본 문법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니까 영어와 대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페란토도 쉽다고 합니다만, 영어를 비롯한 로마자를 쓰는 언어의 문법 체계, 또는 그 언어를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에스페란토를 가르쳐 보았을 때 꽤 어렵게 느끼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도 약간 여담 같습니다만은, 문법으로서는 다른 인도 유럽 어계의 말에 비하면 쉬운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영어의 어려운 점은 발음 기호를 새삼스럽게 필요로 하고, 발음 기호를 알았다 하더라도 또 실제 언어 습관에서는 발음 기호대로 발음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특히 어렵다고 느낍니다. 에스페란토는 있는 그대로, 쓰인 그대로 읽고 읽는 대로 또는 소리 나는 대로 쓰니까 일단 소리를 나타내는 말에서 굉장히 편하죠. 자, 전미사 in이라는 것은 여성을 나타내는데, 영어에서는 가령 사자, 라든 사자의 경우에 타이거를 사자라고 합니다만 타이그리스 해서 암사자를 그렇게 또 말하죠.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가 있죠. 스튜어트가 있고 스튜어디스가 있습니다. ESS를 붙여서 여성을 나타내죠. 그런데 비해서 또 가령 염소의 경우에 goat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수염소, 암염소를 따로 말할 때는 he goat, she goat라고 합니다. 또 영웅을 영어에서는 hero라고 하면서 여자를 나타낼 여자 영웅의 경우에는 헤로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제각각이죠. 또 다른 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에스페란토에서는 in만 붙여서 여성을 나타냅니다. 예가 되는 단어들을 아래로 쭉 보면은 에드조, 보보, 프라토, 비드보, 쿠조가 각각 남편, 소, 형제, 과부가 아니고 호라비, 사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령 형제 같으면은 한국말로는 형제가 있고 형아우를 따로 나이나 태어난 순서로 구분을 해야 되니 언어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만, 영어의 브라더 같으면은 아래 위를 따로 구분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도 그런 쪽 말이기 때문에 프라토의 경우에는 형일 수도 있고 아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자 형제의 일원이란 뜻이죠. 형이라고 한다면은 프라토, 프라티노는 여성을 나타내니까 누이가 되죠. 누나가 되죠. 자, 한 단어씩 해서 보면 에즈조 남편, 에즈지노 아내, 보보 소 또는 수소. 보통 암수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들판에 있는 어떤 소라고 한다면은 그냥 저기 소가 한 마리 있다 하지, 수소가 있다, 암소가 있다 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다면 그냥 보보를 씁니다. 그런데 수소라는 것을 굳이 구분해서 말한다면은 아직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암수를 나타내는 단어가 오른쪽 가운데 위리노 하는 그 남자 여자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위르보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차차 하기로 하고요. 보보 소, 보비노 암소, 프라토 남자 형제, 프라티노 여자 형제, 비드보 호라비, 비드비노 과부, 쿠조 사촌,
쿠지노, 여자의 경우의 사촌, 파트로 아버지, 파트리노 어머니, 카토 고양이, 카티노 암고양이, 위로 남자, 위리노 여자, 프라울로, 프라울리노. 프라울로의 경우에는 혼인하지 않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말에서는 흔히 총각이라는 말로 하죠. 프라울리노는 아가씨, 처녀가 되겠고, 네포, 손자, 네피노, 손녀가 되겠죠. 여자의 경우입니다. 전미사 4번에 이드, 자손, 새끼, 후손, 후예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체발로 말, 체발리도 망아지, 레조, 왕, 임금, 레지도, 레지디노. 레지도는 왕의 후예가 되죠. 레지디노는 여자의 경우의 왕손이게 되겠습니다. 코코, 코키도. 코코는 닭이고 코키도는 병아리가 되죠. 그러면 암탉은 방금 위에서 전미사 인을 했습니다만 코키노 하면 암탉이 되죠. 아래 접두사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개라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복수 표지를 뒤에 달고 왔는데요. 남성과 여성을 같이 일컫는 말로서 쓸 때 개와 복수 표지를 달게 됩니다. 영어에서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ladies and gentlemen 이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누구를 먼저 부르고 나중에 부르고 할 것 없이 한 번에 부르는 용도로서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개가 됩니다. 파트로 파트리노라는 예는 방금 위에서 아버지 어머니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했는데 개 파트로이 하면은 부모를 같이 부르는 말이 됩니다. 에드조 에지노 위에서 남편 아내라고 했는데 개 에드조이 하면은 부부를 같이 말하게 됩니다. 프라토 프라티노라는 말이 위에 있습니다만은 남녀 형제를 같이 부를 때 오누이라든지 게 프라토이라고 하게 됩니다. 필리노 하면은 아들, 딸이 되는데 게 필로이 하면은 아들, 딸을 함께 부르게 됩니다. 자녀 할 수도 있죠. 다음 쪽의 접두사 3번을 보겠습니다. 결혼에 의한 인척관계, 친척관계, 또는 뭐 혼인에 의한 인척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보라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보 파트로, 보 파트리노. 파트로는 아버지였는데 혼인에 의한 인척관계로서의 아버지면은 장인이나 시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보 파트로. 그렇다면은 보 파트리노, 파트리노는 어머니였는데 보 파트리노는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 아래 보 필로, 보 필리노 하면은 사위, 며느리가 되겠죠. 보 프라토, 보 프라티노. 프라토는 형제를 말하는데 보 프라토는 시동생이라든지 처남이라든지, 보 프라티노는 시누이나 올케가 되겠죠. 이들을 함께 부르는 말이 그 아래의 보게 프라토이, 혼인에 의한 인척관계를 나타내는 보라는 접두사도 붙고 남녀 양성을 나타내는 게도 붙고 해서 보와 게가 같이 붙고 뒤에 프라토가 오고 복수 표지 요가 따라왔습니다. 이어서 회화,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인사가 지스 레비도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지스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전치사로서 어디까지, 시간이나 장소에서 어디까지라는 말이 에스페란토로 지스가 됩니다. 레비도는 분석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동사를 할 때 또 나오는 접두사, 반복을 나타내는 접두사 레가 있습니다. 위드는 보다의 뜻입니다. 우리가 비디오 할 때 위드라는 말 많이, 비주얼 할 때도 비주얼은 위드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레비도, 오는 명사죠. 그래서 다시 봄, 재회, 이것을 레비도라고 합니다. 지스 레비도 하면은 다시 볼 때까지 라는 뜻이 되죠. 레 앞에 관사 라를 넣어서 우리가 아는 어떤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기 위한 말로서 지스 라 레비도라는 말을 쓸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말에서 레비도만 생략하면 지스 라가 됩니다. 지스 라라고 인사할 수도 있고 관사 라까지 생략하고 가장 간단하게 급히 어디를 오고 가면서 길가에서 마주치거나 또는 간단히 편안하게 인사할 때는 지스라고만 하죠.
유럽에서 흔히 쓰는 인사에 차오라는 인사가 있는데 만날 때도 하고 헤어질 때도 하는 그런 인사죠. Bis morgen. morgen라는 말은 내일이라는 말입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부사어죠. 내일이라는 명사로서 morgen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쓰는 오늘 내일 하는 말은 다른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올 때 그 부차적인 설명을 나타내기 위한 부사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내일 봅시다 하는 인사로서는 bis morgen라는 인사를 쓰게 됩니다. 보난 녹톤 앞에서 보난 마테논, 보난 타곤, 보난 베스페론이라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각각 아침, 낮, 저녁 인사로서 이과에서 했습니다. 되풀이해서 되살려서 한번 다시 인사해보면 보난 마테논, 보난 타곤, 보난 베스페론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난 녹톤, 보난 손존, 보난 보여존이라는 인사가 나옵니다. 영어에서도 굿나잇 하는 인사는 밤에 만났어도 헤어질 때 하는 인사로 쓰죠. 잘 자라는 뜻으로 쓰는 인사인데 에스페란토도 녹톤은 밤입니다. 보난 녹톤 하면은 밤에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손존은 꿈이라는 뜻입니다. 보난 손존 하면은 좋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에서 좋은 꿈을 하는 부분만 남고 다른 부분은 생략한 인사죠. 보난 보야존, 보야존은 여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여행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는 말에서 좋은 여행을 이라는 말만 남고 다른 말은 생략한 것입니다. 그 회화 인사라고 하는 부분을 저 혼자 소리 내어서 해보겠습니다. Gis revido, gis la, gis morgau, bonan nocton, bonan sonjon, bonan voyageon 이렇게 각각 인사를 몇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만날 때 하는 인사도 공부했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도 공부했으니까 에스페란토 하는 친구들과 모였다 헤어진다든지 만났다 헤어진다든지 할 때 쓸 수 있는 인사 또는 전화로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인사를 종종 아시면은 써봄으로써 막상 딱 마주쳤을 때 길 가다가 또는 어떤 모임에서 마주쳤을 때 초보자여서 인사가 뭐였더라 하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마주보면서 단어가 생각 안 나서 그걸 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에스페란토 인사도 역시 생활을 함으로써 금방 즐겁게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3과는 이걸로 마치고 제4과를 다음에 공부하기로 합시다. 다음 과는 제4과 에스페란토로 크바라 레지오노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4과에서는 인칭대명사를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인사를 오늘 배운 것으로 해본다면은 지스레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지스레비도